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조 친박. 현재 시점에서 보면 좀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 2007년 상황으로 좀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한나라당이었고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이제 대통령이 되셨다가 지나신 이명박 당시 후보, 박근혜 당시 후보 굉장히 치열한 경선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불거졌던 잡음들이 결국에는 현재 와서 좀 발목 잡는 그런 모양새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당시를 좀 추억해 보시죠. 제가 이제 사실 저는 박지만 회장하고 친합니다. 동생이죠? 예, 동생이죠. 막내 동생. 예, 막내 박근혜 동생이죠? 대통령의 막내 동생인데 그 형님이 저보다 한 4살 위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좀 어려운, 좀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시절에 제가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그 인연이 결국에는 이제 박지만 회장을 따로 알고 박근혜 대통령 그분이 이제 그 한나라당 뭐 미래 무슨 당 열었다가 미래연합인가 국민연합인가 했다 다시 또 복당하시고 그 언저리에 제가 한번 뵙게 됐고요. 근데 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박지만 회장하고 친하다 보니까 2006년 7년도 경선이 있었잖아요. 7년도 8월 달에 경선인데 아니 사실 제가 외교안보 통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당에 부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구당 위원장이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발언하는 걸 보고 어느 날 SD라고 하죠. 이상덕.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죠. 그렇죠. 이상덕. 그 국회 부의장 하셨죠. 그분이 밤에 제가 막 그 저녁 먹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밤 9시 반에 10시에 딱 전화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윤 박사. 그 전작권 전환 문제, 한미 간의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떤 방향으로 이 정책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써달라.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요. 10시 반에 들어가가지고 막 페이퍼를 써서 보냈어요. 2시에. 2시에 보냈는데 이분이 그 페이퍼를 보고 주변에 얘기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SD 어른이 18개의 페이퍼를 봤는데 윤상현 건이 가장 최고다라는 거예요. 뭘 하셔도 항상 그 1등 윤상현이 최고라고. 그리고 이재호 그 장관께서 한 번은 인천에서 이렇게 강연인데 제가 한 30분 특별 강연했는데 끝나더니만 너 일로 와라. 이명박 캠프에 와가지고 너 오면은 외교 통일 그쪽에 하고 너 다음에 장관 시킬게. 이재호 장관께서는 또 SD 어른께서는 윤상이가 최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저를 붙들고 너 MB 캠프에 와라. 그런데 제가 고민이잖아요. 저는 박지만 회장하고 유혹 이렇게 양쪽이 줄다리기라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저는 제발 봐주십시오. SD 어른께 또 이재호 장관께 저는 봐주십시오. 저는 이 박근혜 대표하고의 그것도 있지만 박지만 회장하고 워낙 친합니다. 박지만 회장이 이 친한데 내가 이 박근혜 대표를 배반하면은 제가 배신자가 됩니다. 결국 놔주십시오. 해가지고 놔줬는데 그 당시에 인천의 지역구가 12개였어요. 맨 처음에는 박근혜 후보 쪽으로 쫙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MB 후보가 뜨니까 썰물같이 다 빠져나갔어. 남아있었던 분이 저하고 이경재 전 의원, 이상권 전 의원 세 분만 나왔는데 그게 2007년도 아마 8월 29일 겁니다. 그때 경선을 했는데 인천에서 이겼어요. 박근혜 후보가. 48표인가 9표 차이로 이겼어. 이기니까 그다음부터는 박근혜 후보가 윤 위원장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주셨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원조 친박에 대한 얘기. 원조 친박의 원조 이야기를 이야기입니다. 직접 전해드린 얘기죠. 그래서 원조 친박이 됐어요. 너무 생생한 이야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또 초대 손님의 숨겨진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인사이드 스토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통령 특사와 또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았는데요. 그 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드문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좀 저희가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07년도 경선 때 이제 이렇게 박근혜 후보 쪽에 섰고요. 이제 2008년대 국회의원이 됐고 또 2012년대 또 재선이 됐습니다. 재선이 됐는데 2013년대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선 캠프를 짜는데 저를 이제 최경환 의원이 저를 이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최경환 의원이 공보단장을 추천했고 이제 박근혜 대표가 저를 받으셨는데
공보단장 할 때도 저는 이렇게 보면은 박 대통령 제 대표 주변에 가면은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얼어가지고. 거기서 소신껏 말씀하시는 분은 김종인 선생, 김광두 원장, 뭐 저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래, 야, 윤희야, 이 얘기는 내가 못해. 윤 의원이 해줘. 이렇게 대통령 이 후보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소신껏 얘기했어요. 12년도에 정도원 체포 동의안이 왔어요. 근데 정도원 의원을 만나보니까 이 돈을 정치자금 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확신을 갖고 그거를 의원총회에서 얘기했어요. 비공개에서. 정도원 의원은 무죄다. 내 동료한테 정책 사망성을 못 내린다. 난 동료를 믿는다.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켰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이제 대표님이 화가 난 거야. 윤상이 공보단장에서 잘라라. 또 정도원이 출당시켜라. 막 이런 식으로 묘한 하는데 묘한 상황이 왔어요. 저는 이제 소신껏 얘기하고 정치 신년대로 하니까. 그랬더니 최경환 의원하고 홍사덕 의원이 저를 보호하시는 거라. 윤상이 그래도 열심히 일한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넘어갔고 그래서 공보단장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따가 이제 직능총괄본부에서 유정복 의원하고 일하다가 다시 이제 박근혜 후보 주변에서 수행단이 너무 약하다 하니까 저를 또 첨가하는 거라. 그래서 수행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단장을 김무석 의원이 하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단장 했는데 저는 일하면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좋아하시는 거라 제가 일하는 걸 미리미리 탁탁 메모를 해드리고 심지어 저는 수행단장 하면서 박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가지고 12월 19일 날 제가 편지를 썼어요. 꼭 역사가 반할 만한 대통령이 되시고 저는 제 원래로 복귀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제가 오늘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준비를 해뒀습니다. 했더니 뭐냐 하면은 책자로 해가지고 대통령 당선이 돼가지고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50며칠 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해서 딱 갖다 드려서. 어머나. 근데 홍사덕 의원은 전체 총괄 캠프장인데 그걸 못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야 이거 큰일 났다. 그걸 누구도 생각을 못했다. 저는 그거를 미리 해서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누가 올린 걸로 됐나요? 지금? 제가 올린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 대통령이 취임하신 다음에 최경환 원내대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내수석 부대표가 되고 또 열심히 일하니까 원내수석 부대표 마치고 이제 사무총장 하다가 저는 이제 사무총장 할 때도 제 소신껏 했어요. 박 대통령 뜻에 어긋난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있는데 2015년도에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주호영 의원, 우리 이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죠. 김재원 의원 두 분을 대통령 정부특보로 임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최경환 의원이 진짜 일할 사람은 윤상인데 왜 윤상을 빼냐고 막 박 대통령한테 항의를 했대요. 그래서 갑자기 정무특보가 됐는데 정무특보라는 게 원래 맞지는 않아요. 국회의원이 그거 하는. 근데 정무특보로서 별로 이제 당하고의 가교 역할을 하라는 건데 이제 정무특보가 이제 특별한 직함 같은 거 같아 보이는데 사실상 별로 한 역할은 없습니다. 주호영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김재원 의원도.